지금 보신 이 영상은 2023년 SNS를 뜨겁게 달군 문제의 영상입니다. 10초가량의 짧은 영상임에도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등을 돌리고 마치 춤을 추는 듯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여성을 촬영했을 뿐인 이 영상은 누리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해당 영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누적 조회수 1억 3천만, 좋아요 920만, 공유수 110만을 돌파하며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세르비아의 춤추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억대 조회수를 돌파하면서도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감과 불쾌함의 진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이유를 부여하기 위해 움직임을 방해하면 칼을 들고 쫓아온다,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으면 홀린다 등의 괴소문들을 공유하였지만 공포의 근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죠.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행위 없이 그저 등을 돌린 여성이 뜻모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움직임을 목격한 것 그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초적인 공포를 느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일본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쿠네쿠네라는 귀신이죠.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 방학을 맞이해 고향에 방문한 미사키는 오빠인 켄타와 시골길을 걸으며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보이는 논밭에서 하얀 물체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침 쌍안경을 가지고 있던 켄타는 그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쌍안경을 들고 눈을 가져다 댔죠. 그 물체를 정확하게 목격한 순간 켄타의 표정이 한순간 멍해지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설마... 몰라도 돼. 너는... 아니... 알면 안 돼. 켄타의 상태는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날까지 나아지지 않았고 할머니는 미사키에게 켄타를 시골에 두고 가라고 말하는데요. 네 오빠는 여기에 머물다가 몇 년쯤 후에 논에 놓아주는 것이 낫다. 그 순간 미사키는 자신이 알던 켄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이처럼 쿠네쿠네를 제대로 목격하고 인지한 사람들은 그 즉시 미쳐버려 더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쿠네쿠네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꾸물꾸물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움직임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데요. 쿠네쿠네는 목격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에 반응해 엄청난 속도로 쫓아온다고도 하죠. 세르비아의 춤추는 여인처럼 움직임을 방해한 사람을 향해 저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괴담은 각각 지구 반대편에서 파생되었음에도 무언가 긴밀한 유사성을 가진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된 존재들은 이 두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스코틀랜드 설화에 등장하는 숲의 수호자 글래슈티그 또한 비슷합니다. 글래슈티그는 숲을 걷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 길을 잃게 하고 겁에 질린 방랑자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춤과 같은 묘한 움직임으로 그들을 홀려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흡혈로 방랑자의 생명을 앗아가죠. 이런 설화는 불가리아에도 존재합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 사모 디바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기이한 움직임으로 인간을 유혹하곤 하는데요. 그녀의 몸짓을 자세히 바라본 사람들은 단숨에 홀려 죽을 때까지 그녀와 같은 춤을 추게 되죠. 전 세계에 이렇게 비슷한 존재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묘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이 모든 괴담과 설화의 뿌리가 하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전 세계에 떠도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들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죠. 문화가 다른 것은 곧 내재되어 있는 공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만큼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정말로 이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승되며 조금씩 다르게 기억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런 기발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세스지 작가의 신작 더럽혀진 성지순례에 대하여인데요. 전작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와 입에 대한 앙케트를 통해 호르의 귀재로 떠오른 세스지 작가가 그 명성을 잇는 새로운 공포로 돌아온 것이죠.
전작인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는 일본 현지에서 출간 즉시 30만 부가 판매되고 실사 영화로까지 개봉되며 한국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바 있습니다. 이북 사이트에서도 5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호러 소설로는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며 세스지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는데요. 놀라운 반전과 경악스러운 공포로 일본 열도를 뒤흔든 신작이 또 한 번 한국에 상륙한 것이죠. 깊은 밤, 이 글과 함께 올라온 20초쯤 되는 동영상, 거기에는 섬뜩한 인물이 찍혀 있다. 이상한 것은 그의 머리다. 보통 사람의 3배는 됨직한 큰 머리를 기우뚱 흔들면서 천천히 집 앞을 걷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부터다. 인터넷에 괴담 관련 방송이나 괴담 이야기꾼들이 적극적으로 그 영상을 다루면서 나도 본 적이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풍선남이라고 불렸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들려준 보름달님이라는 이야기에 쏙 빼닮은 남자가 나온다.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본 건 머리 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등등 몇 개월 사이에 수많은 파생괴담이 SNS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깐 화제를 바꾸자. 베토베토 씨라는 요괴를 아시는지? 밤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는다.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길가로 비켜서서 베토베토 씨 먼저 가세요 하고 길을 양보한다. 그러면 발소리만 눈앞을 지나간다. 한편 필자보다 젊은 세대는 다른 것과의 유사성을 지지하고 있다. 바로 교토오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교토오라고 적힌 의문의 표지판을 보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여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어느 버려진 마을에 다다랐다. 거기서 맞닥뜨린 것이 머리가 큰 인간이었다. 그것은 기묘하게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향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작이 아닐 가능성이다. 화자가 늘었기에 표면화되었을 뿐 예로부터 머리 큰 귀신은 존재했다. 그것이 목격자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전달되는 방식이 바뀌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도 풍선남은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작가 특유의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모큐멘터리 기법은 이번에도 강력한 흡입력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작품 곳곳에 숨겨둔 전작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와의 연결고리는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저주와 윤회라는 고전적인 테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난 11월 한국 출간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필명인 세스지는 한국어로 등골을 뜻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작가는 느긋한 문체 속에 서늘한 공포를 주입하며 독자들을 자신만의 세계로 초대하는데요. 이번 신작은 세스지 월드를 확장했다는 호평과 함께 출간 직후부터 영화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죠. 장편소설 특유의 긴 호흡을 통해 차분하게 옥죄는 공포를 선보이는 세스지 작가의 신작 더럽혀진 성지순례에 대하여 세스지 월드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댓글로 책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더럽혀진 성지순례에 대하여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미스터리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